투명 교정은 한 역사는 20-30년밖에 안 돼서 역사 자체가 20-30년이지만 소위 말한 대중화는 일반 교정이 이제 소위 말하는 와이어 교정인데요. 와이어 교정이 과거 이제 50년 정도 동안 이제 데이터가 쌓였고 치료 결과들이 좋기 때문에 통상적인 치료 결과는 와이어 교정이 좀 더 디테일하고 우수한 걸로 이제 나오고요. 그리고 투명 교정은 한 역사는 20-30년밖에 안 돼서 역사 자체가 20-30년이지만 소위 말한 대중화는 한국에서는 아직도 사실 대중화가 안 된 상태고요. 미국에서도 10년 정도 요 정도부터 대중화가 되었기 때문에 치료 결과는 아직은 투명 교정이 조금 더 와이어 교정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. 근데 그것도 이제 통상적인 케이스가 그렇다는 거고, 와이어 교정이 대부분은 유리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투명 교정이 조금 더 유리한 경우가 있고 치료 기간도 오히려 더 짧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와이어 교정이 더 좋다, 아니면 투명 교정이 나쁘다,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지금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. 또 다른 걸 말씀드리면, 첫 번째는 와이어 교정을 하면 본인이 뭐 어디 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의를 한다든지 하여튼 사회적으로 좀 제약이 있을 수 있고, 식사 끝나고 나서도 항상 반드시 양치를 해야 되고 좀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,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걸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잇몸 질환이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충치도 투명 교정보다 훨씬 많이 생기고, 이런 단점이 사실은 와이어 교정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명 교정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데, 우선 장점을 보면 아까 심리적으로 훨씬 좋고요. 또 급한 경우에 잠깐 빼놔도 되고요. 하루에 20시간 정도만 착용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빼고도 2시간 정도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할애를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뭐 2-3시간 정도를 자신의 필요한 시간에 장치를 빼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, 그리고 와이어 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교정 장치가 떨어지면은 되게 불편하게 돼요. 그래서 찔리면은 오히려 치과에 와야 되고, 그리고 못 오는 경우라도 이제 교정 자체가 그 떨어진 부위 때문에 늦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런데 투명 교정은 이런 응급 상황이 절대 안 생기죠. 왜냐면 만약에 끼다가 아프면 잠깐 빼놓으면 되는 거고,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픈 경우가 없고 장치가 떨어질 이유도 없기 때문에 고작 생길 수 있는 응급 상황이라면 장치를 분실해 가지고 잠깐 못 끼는 경우인데, 그런 경우에도 그 전 단계나 그 다음 단계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끼시면은 응급 상황은 치료 중에 거의 안 생기게 됩니다. 위에 아래 앞니 쪽에 공간이 생겨가지고 그 공간을 메우고 싶다, 이런 경우는 와이어 교정이나 투명 교정이나 치료 결과가 거의 비슷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저는 투명 교정을 권하는 상황이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깊게 물리는 경우에, 그러니까 위아래 앞니들이 너무 깊게 물려가지고 아래체가 안 보이는 그 과계교합의 경우에는 와이어 교정보다는 투명 교정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깊게 물리면은 아래치아 앞니 쪽에 교정 브라켓을 붙이면 위치아가 그 브라켓을 이렇게 때리기 때문에 브라켓이 다 떨어지거든요. 그러면 어쨌든 아래를 설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먼저 위치아를 먼저 한 다음에 아래치아를 교정을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브라켓 교정보다는 투명 교정을 하면 위에 앞니 설치에다가 무슨 바이트 블럭이라고 하는 그 장치를 해가지고 그 동시에 위아래를 치료를 시작할 수 있고, 그리고 치료 효과도 훨씬 뛰어나게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것도 케이스에 따라 다르긴 한데, 통상적인 경우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사실 그 와이어 교정이 투명 교정보다 조금 더 기간이 짧은 게 사실이고요. 위아래 앞니에 치아 사이 듬성듬성 공간이 있는 경우 또는 과계교합인 경우에는 투명 교정이 와이어 교정보다 조금 더 기간이 짧게 소요가 됩니다. 통상적인 기간은 이제 와이어가 조금 더 짧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